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20여 명의 출연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의 도전, 패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형도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희망을 품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재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왕과천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별빛 같은 남자 윤재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같은 남자. 의왕 제천의 현역 의원은 누구입니까? 이소영 의원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네. 현역이군요. 네. 네. 자, 나누구 이 프로그램 괜찮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어우, 장안의 대히트입니다. 아, 그래서 네. 여기에 출연을 못하면 네.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꼭 출연해야 된다라고 그렇구나. 하는 당원들의 네. 요구가 아주 컸습니다. 네. 그렇다면 룰은 숙지하고 오셨겠네요. 예, 그 전에 네. 했었던 방송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5분간의 사전 인터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인 활동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죠? 국회 보좌관부터 네. 했으니까 총 몇 년간 했습니까? 국회 보좌관을? 보좌관 생활은 총 19년을 했습니다. 19년을. 네. 예. 오래 했습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있다면요?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자꾸 이제 정치라는 분들이 이제 네.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노력만 하는 사람과 그 노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네. 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가장 제가 내적으로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네. 내가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품을 때는 언제쯤입니까? 2000년 6월 13일입니다. 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순안공항에 네. 도착하셔가지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실 때 음.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정치가 정말 제대로 하면 예술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하면서 네. 나도 한번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의왕시, 과천시로 선택했습니다. 네. 인연이 있다면요? 거기서 계속 살고 있고요. 네. 살아왔고 네. 그리고 저 아이들 계속 음. 키우면서 학교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허. 제가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고장에서 네. 곳에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네. 우리의 저 지방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동지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네. 전멸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민주당이었다가 네. 작년에 다 뺏겼고요. 그렇군요. 3명의 도의원이 있었는데 3명 네. 도의원 모두 졌습니다. 어. 그리고 시의회는 모두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의 정신, 네.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지방 정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네. 붕괴돼버린 기반이 붕괴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복원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 그리고 실행력, 그러한 비전 이런 가지고 있는 내가 네. 꼭 다시 민주당의 이 깃발을 다시 우리 지역에 그래요. 휘날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책임감을 갖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도 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네, 상당히 있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경쟁력이라면 뭘까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 개혁에 가장 진심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윤재관이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 보좌관으로 있을 때 네, 네. 검찰 개혁
첫 입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저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인데요. 네. 패스트트랙 도입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서 네.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데 첫 단추를 꿰일 때 제가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네. 되고 그동안 했던 검찰 개혁의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래요. 오랜 시간 네. 오랜 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예비 출마자들이 네. 이 지역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출판 기념의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많이 모였나요? 예, 완전히 성황리에 개최돼서 몇 명 정도 모이면 성황리라고 합니까? 행사장을 가득 채우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서 계시고 그리고 그게 네. 시작할 때는 다 그럴 수 있는데 네. 끝날 때까지 그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처음 가봤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출판기념회 끝나고 나서 더 크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후에 좀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던가요? 예, 다르죠. 왜요? 그 이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네. 출판기념회가 잘 끝나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네. 이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냐, 아, 너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네. 질문이었다면 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슬로건도 정했나요? 예, 슬로건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슬로건 정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독재 끝장내자 한결 같은 사람 윤재관입니다. 그렇게 이걸로 정했군요. 정했습니다. 예. 네. 자, 정확히 5분 동안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예. 해보니까 어때요? 5분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근데 이제 예. 이제부터 10분은 네. 완전히 이제 윤재관님께서 네. 통째로 네. 자유롭게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머리가 파말기가 있죠. 예. 제가 2016년도 20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시절에 브리핑하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1998년 국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입법보조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신분증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제가 국회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입법보조원, 인턴, 비서, 비서관, 보좌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거치듯 계단을 오르듯 저의 실력과 그리고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 정치권에 입문한 거는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였고요. 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25년간 민주당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영입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24년, 25년을 거치면서 의왕과천에서 제가 꽃을 피우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상근 부대변인 하는 게 의아하실 겁니다. 국회 보좌관이 상근 부대변인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당시에 소속돼 있던 의원실 그 의원님이 국민의당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으로 탈당하실 때 저는 탈당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딱 2명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민주당을 지키고 있었을 때 당의 부름을 받아서 상근 부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근 부대변인 했던 그 사진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윤재관 하면 도보다리 이렇게 기억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에 대한 기획을 제 머릿속에서 처음 나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놀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8천만 우리 온 결의에게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주었던 계기였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은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멋지게 성공해냈고 북한을 설득했고 북한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형식의 회담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설득을 했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전 세계 외교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전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던 그 시기에 제가 함께 했었다는 것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8년 9월 평양 방문 때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백수단 천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복장도 그날 입었던 복장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모든 국민이 백수단을 북측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싶은 저의 꿈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과 오늘의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두 번째 보직이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국 수석님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청와대 상춘제 앞에서의 사진인데요. 당시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그리고 국회 입법화 직전에 있었을 때 조국 수석님이 장관으로 가시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검찰 개혁을 처음으로 입법화하는데 첫 단추를 깰 때 조국 수석님 모시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우리가 한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러한 이 시대 정신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그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 사진이 저에게는 큰 애착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드릴 사진을 보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또 드릴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정치 검찰을 척결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해서 그 정치 검찰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이 권력을 본인들의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적 제거 1호가 조국 수석이었고 지금 2호가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있을 때마다 현장에 찾아가서 저도 힘을 합쳐서 검찰 스토킹 중단, 정적 제거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유하는 자 이들에게 반드시 철퇴가 내려지는 그러한 정치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10월 29일 12구 참사 1주년 행사가 있었던 추모식이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저 문구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826일 동안 청와대를 근무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 꼭 반드시 달성해야겠다. 다짐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이 판단했을 때 국민이 느꼈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국가는 내 옆에 있었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의 첫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느껴주셨죠. 그런데 정권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6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그때 국가는 없었고 막지도 못했고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제가 출마를 사실
머뭇머뭇했습니다.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출마해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를 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모두 각자 도생의 시절이 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면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의미가 없는 정치가 있으면 독재 그리고 기득권만 판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국가를 다시 돌려드리는 일 이것은 정치 이전에 하나의 공동체 대한민국을 계속 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다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사진 5장 중에 마지막 사진을 무엇을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에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다시 국가가 반드시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 이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부대변인도 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하고 브리핑하고 했었는데 제 머릿속에 가장 행복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브리핑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시절이었죠. 전 세계에 나가 있었던 우리 교민들께서 국내로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하는데 모든 하늘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에서 계속 혼자 남아 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는 군용기도 띄우고 전세기도 띄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때 그리고 국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런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아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출마할까 말까 한때 네. 살짝 고민했다고 했는데 네, 고민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상의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들은 네. 안 했으면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을 못 하고 뉘앙스로 계속 그렇게 전달을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어요? 적극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다가 잘못되면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가족까지 모두 도륙을 당하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느낌과 예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이 흔쾌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계속 저를 좀 잘 지켜봐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동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아주 네.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네. 도보다리 기획을 직접 하신 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처음 알았어요. 저희들이 절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고 본인이 막 세일즈하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시 되는 중에 하나입니다. 두 정상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준비했던 것은 그 나중에 알려줘도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알려지는데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획을 했어요? 처음에?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일단 큰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쫄지 않는 겁니다. 쫄면 상상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검열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버리거든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이번에 다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주눅이 들죠. 주눅 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보다리 기획을 했는데 남북 정상이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다리 안에서 30분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기획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자리에 앉으시기만을 바랬죠. 예,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그렇구나. 앉아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바랬었고 그 도보다리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군사 분계선이라고 해서 1953년에 말뚝으로 박혀져 있던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누는 그 말뚝에 두 정상이 함께 가시는 그 자체가
대결의 한반도에서 대화의 대화를 이끌어서 평화의 한반도로 갈 수 있다. 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워낙 머니 잠깐 앉으셔서 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그렇구나.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40분 가까이 되면서 회담이 되고 그래서 거죠. 이제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셨어요. 네. 제목이 나의 청와대 일기. 네, 그렇습니다. 많이 팔렸습니까? 예, 꽤 팔렸습니다. 성원해 주신 덕분에 네. 예,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아 그래요. 네. 조국 교수님하고 또 출판 기념회도 이거 가지고 하고 그러셨나요? 네, 저 출판 기념회 할 때 조국수님 오셨고 네. 책 내용 중에 제가 조국수님 보좌관을 하면서 네. 있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공직자 조국 네. 민정수석이 어떻게 자제하고 음. 인내를 하면서 검찰 개혁의 길로 네. 가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던 것들을 네. 예, 책에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네, 대통령까지 야욕을 품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10분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그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 지금의 시대 정치는 단연 검찰 개혁이고 검찰 네. 독재를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음. 그 시대 정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네. 민주당 후보가 돼야지 음. 검찰 개혁 앞에서 침묵하거나 그리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다시 후보가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들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아, 이런 법안은 내가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함께 저 혼자 부족할 텐데요. 네. 함께 동지들과 함께 꼭 해보고 싶은 법안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꼭 해보고 싶은데 네. 제일 첫 번째는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해야죠. 이대 범죄를 지금 한정되고 있는데 그게 네, 평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그러면 기소만 담당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검찰청이 아니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것 그걸 반드시 해보고 싶고 네. 이거는 법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검찰의 과잉 처우를 좀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 안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검사장인데 그 검사장이 50명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반드시 개선하고 싶습니다. 개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무리 인터뷰까지 잘 하셨습니다. 네, 보너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 보니까 조국 교수랑 조국 장관이랑 둘이 네. 사진 찍었던데 네. 누가 더 키가 큽니까? 제가 1cm 더 큽니다. 그렇습니까? 재봤습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아까 사진에서 드러나지 아, 않습니까? 살짝 높게 나옵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과천시와 의왕시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재관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이 나누구에는요, 당적 상관없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